체포영장이 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체포영장 재집행이 내일경 재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호처가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집행 가능성이 있고, 어제가 임신일, 오늘이 계유일, 내일이 갑술일입니다. 내일 일요일이죠. 오늘 계유일은 윤석열 대통령 운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상간 급제 양인이 들어와서 양인은 칼이죠, 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통령은 실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구속 실질 재판에 참여 안 하고 변호사만 참여하고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실질 심사 재판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면은 또 체포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운세를 봤을 때는 오늘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날 오늘 계유가 좋지가 않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더럽힐 이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갑술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일주가 경진 개간 일주이기 때문에 진술충입니다. 그 내 배우자 자리를 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갑술 을해죠, 을해. 을해일은 정제 식신인데 진의 원진살이 됩니다. 또 내 배우자 자리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고, 월요일 날은 병자일. 병자일은 또 상간이 신자진 수국 삼합이 되죠. 월요일 날도 운세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운세는 일요일 날부터 이제 소환이 오기 때문에 정축월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부터 운세는 약간 회복되지만은 일진이 좋지가 않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또 병자, 정축, 화요일 날부터 운세가 약간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운세입니다. 월요일 날까지는. 화요일 날까지 병자, 화요일 병자, 수요일 날 1월 8일 돼야 운세가 약간 회복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1월 7일까지는 운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또 영장 실질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받으러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구속 영장 집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1월 11일까지 다음 주까지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이 있고, 1월 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3대니까 운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3, 4일간 운세가 최악이기 때문에 재집행, 체포영장
재집행 내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오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구처에서 강력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탄핵되기 전까지는 체포는 불가능할 것 같고, 탄핵이 되면 이제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니까 경호처에서도 어떻게 경호를 하지 못합니다. 방어하고 경호를 하지 못하니까 체포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오늘 공수처에서 오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내일 체포 영장 재집행을 할 것 같고,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고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방어를 합니다. 경호처 의무입니다. 다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체포는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구속영장, 바로 또 사전 구속영장, 영장실질재판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영장실질재판이 이루어지면은 변호사가 참석해갖고 대리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참석하면은 바로 재판 끝나고 구금을 합니다. 구금해서 서울구치소에 일단 구속시켜 놓고 판결을 냅니다. 구속하느냐, 석방하느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흐름세를 보면은 영장실질재판에도 구속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소환을 3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불출석해가지고 증거인멸, 소환, 불출석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1월달까지는 문서가 취약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검찰하고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계속 한 달간은 싸울 것 같습니다. 체포를 위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판사가 만약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은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이제 재판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열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탄핵 재판은 180일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집행유예를 8월에 이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또한 지금 5개월, 4개월 남았죠. 한 4월경에 이렇게 대법원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바로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선고 전에 탄핵이 되고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 출마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5년 이상 선거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심판이 운명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는 될 수 있으면 탄핵을 2개월 안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2, 3개월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3개월 안에 다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 3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일경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4, 5월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핵이 한 5개월 지나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시기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를 못합니다. 탄핵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정차 한두 달 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표하고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그냥 뭐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 처벌받고 두 분 다 아웃되는 것이 같이 안고 돈방 이제 자살하는 것이 제일 낫죠. 제일 나으면 나머지 분들 뭐 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합니다. 민주당에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뭐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 한동훈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배반해야 배신자야.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고 안철수도 배신자입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 뭐 저도 대통령 이래 비판을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욕해야지 그냥 밖으로 국회의원은 같은 당인데 같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배신자가 한동훈,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사람은 아웃된다. 그리고 6명 있죠, 그죠? 6명 친한 뭐 김상욱이라든가 조경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다 아웃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친한이니 친윤이니 싸울 필요 없고 단합을 해요. 단합을. 민주당을 좀 본받아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잘못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건 잘못됐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우리나라는 전부 남녀노소 할 거 다 정치인이야. 전부 정치인이야. 우리나라 국민들 다 어린애도 정치인이야. 다 어린애 유아교육도 유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노인애도 정치 노인애야. 다 정치인이야. 노숙자도 노숙자들이야. 다 정치인들이야. 이 나라가 나라니까. 이게 개판이지. 정치는 정치고 일반 국민은 국민이에요. 대통령이야. 죄를 지으시면 대통령 일반 국민같이 그렇게 똑같이 처벌 받아요. 정치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를 바른 정치를 해야지 매일 나쁜 정치를 하면서 그 정치입니까? 도둑놈이고 다 나쁜 정치가 아니에요. 그는 깡패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정치가 없어. 다 나쁜 정치만 하고 있어요. 바른 정치가 없어. 바른 정치 전부 나쁜 정치야. 정치 자체가 사기꾼 정치야. 사기 정치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다. 모든 것은 잘못된 거야. 정치인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유튜브 하는 사람 다 정치인이야. 나도 점쟁이들도 다 정치인이야. 점쟁이들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정치 방송을 하고 있어요. 또라이 사기꾼 점쟁이들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야.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매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건 뭐 콩과 팥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유튜브인데 기초생활수급자야. 저보고 뭐 정치인이라고 그럼 내가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저거 왜 정치인입니까? 철학가 나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입니다. 역술인이야. 저거 어떤 사람 가수라 하더라고. 내가 왜 가수입니까? 그냥 내가 노래 부르기 좋아하니까 노래 1시간씩 막 한 번에 20곡씩 15곡씩 노래를 내가 잘합니다. 내보고 뭐 저자 밤무대 가수라 하더라고. 저는 밤무대 가수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잠을 많이 자요. 잠을 많이 자요. 잠을 많이 자. 방송하면 잠자요.
지금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이 틀어놓고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지 뭐 하루 반은 잠을 잡니다. 먹고 자고 방송하고 성인택 가서 춤추고 방송 끝나면 성인택 지금 가야 돼요. 성인택 가기 전에 방송합니다. 저녁에는 뭐 또 돈정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재밌게 살아야 돼. 재밌게. 우리나라는 다 사기꾼이고 정치인도 사기꾼 정치, 거짓말쟁이 정치인, 국민들도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요. 이 나라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정치예요. 우리나라는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나쁜 정치, 좋은 정치를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바른 착할 선자. 위선자는 천지지복하고 위악선자는 천지하인이라 했어요. 착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고 악한 나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벌한다 했어요. 하를 준다 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착한 정치를 해야 돼. 바른 정치를 해야 돼. 전부 나쁜 정치, 비뚤어진 정치, 전부 다 거짓말하는 정치. 전부 국민들이 그거 보고 정치인들 하는 거 보고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매일 술 먹고 마약하고, 저는 마약 구경 평생 살면서 마약 구경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마약쟁이고 가보면은 약 없이 못 살고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라예요. 나라가 자체가 썩어 빠져서 정치인들이 다 마약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니까 국민들이 다 배우고 그 정치인들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거지로 사다가 원래 이 LH 이 주택에도 와서 LH 이 집에도 왔어요. 보라고. 62년 동안 집 없이 살았어요. 집 없이 살다 지금 혼자 LH 농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제가 이제 저거 했어요. 자활근로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작년에 대구 중구청에 자활근로 사업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구청에서 저한테 방을 주더라고. 집을. 보증금 50만 원에 월 17만 원 내고 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여간에 3평짜리, 4평짜리 부엌도 없고 거기 살고 있어서. 작년 이 집에 2월 1일 날 원래 2024년 1년 됐습니다. 2월 1일 날 이사 왔어. 여간에 대구 그 낙동 중앙로역 인터넷 낙동여관이라고 있어요. 낙동여관. 여관이 딱 하나 있어요. 대구. 중앙로 내거리, 대구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일품 국밥집 뒤에 스타 MB 뒤에 보면 낙동여관에 거기 내가 한 3년 살았다니까. 방이 4평이야. 3평짜리 방에 살았다니까. 혼자 딱 자면 막 독방이야. 거기서 4년 살았어요. 사다 보니까 자활근로 사업 조건부 수급자인데 대구 중구청에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열심히 한 6개월 하니까 이 집을 생겼다고 주더라고. 그래 보증금 50만 원 내고 월 한 달에 17만 원 내고 있습니다. 17만 원은 또 정부에서 주거비를 줍니다. 생계비 71만 원 나오고 그거 받아갖고 먹고 살아요. 이 양복은 다 구제 재활용 센터에서 산 거예요. 5만 원 주고 대구 요 교동시장 넥타이고 와이사스고 다 구제입니다. 구제로 산 거야. 사람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인구 절반이야. 50%가 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 얘기는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해요.
인구 절반이 사기꾼이야. 우리나라 인구 50%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나라에 다 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착한 일을 해요. 전부 나쁜 일 하려고. 착한 일 하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저는 다 대구 춤추는 데 가면 저보고 다 바보래요. 출입금지 또 시키는 성인택에 또 착하게 사니까 너무 착하다고 출입금지 시켜놨어. 그 판코리아, 이제 대구 판코리아 성인택에 가고, 대구 성인택은 출입금지 당해야 대구 성인택은 안 갑니다. 그럼 노인네 오는 판코리아 성인택 가는데, 저보고 다 착하다고 바보로 알아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사는 거야. 다른 데는 사주 상담료 5만원 받아요. 저도 이제 5만원, 저는 10,000원도 받고, 사주 상담료 5만원 해놨지만 2만원 받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 다 5만원 받더라고. 저한테 전화하면은 그냥 2만원 받고 사주를 봐줍니다. 전에는 10,000원 받고 봐주고 도는 사람까지 다 제작해. 언젠가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그걸 내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내한테 그 혜택이 오는 거예요. 혜택이 오는 게 이런 집도 세고 이런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얼굴도 미남이고 저 얼굴이 세계 최고 미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미남이잖아. 돈은 없지만은 돈은 나쁜 사기꾼들이 다 도둑놈이 가져가지만 얼굴이 잘생기잖아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조만간에 원래 이제 봄 되면은 한 2월 4일, 3월달 되면 이제 돈이 막 옵니다. 저한테. 지금은 사기꾼, 나쁜 도둑놈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가지만은 그 내한테 만 배, 10만 배 돼가지고 저한테 온다니까, 돈이. 그 사람들 내 돈 10,000원 가져가면은 나중에 저한테는 1억이, 10,000원짜리가 1억이 되어 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세상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야. 착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순간에